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 정도를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일어나셔가지고요. 아침 조간들을 대충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전부 민주당 뉴스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뉴스의 도배인데요. 그 왕이 누구냐. 이재명이 왕국이 건설이 됐다. 그러나 이재명 왕국은 망한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그 과정을 이제 어제 제가 보기에는요. 이 과정이 이제 최고의 정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고민정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했고, 그 다음에는 임종서이가 컷오프 됐다라고 하는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 요 두 개가 완전히 불난짐에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뉴스가 오늘 뭐 완전히 지금 도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이제 의총에서 나온 근데 그것이 말이죠. 이러한 문제가 바로 의총이라고 하는 무대를 통해서 완전히 폭발이 됐다. 그래서요, 그동안에는 뭐 문명 갈등이다 이렇게 됐지만 이제 문명 내전이 드디어 폭발이 됐고요. 문명 내전이 확산 일로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변수가 뭐겠느냐? 바로 이제 친문 학살이 본격적으로 돼가지고요. 이재명 왕국, 즉 이재명 왕국은 이재명의 당으로 이제 완전히 탈바꿈이 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이 왕국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이 지금 폭발했는데, 이게 이제 분당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탈당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개별 집단 반란으로 끝날 것이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요, 전반적으로 보도를 보면은 분당 수순으로 가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없다. 자, 그래서 새로운 미래라고 하는 이낙연 측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예. 이게 이제 큰 보도의 흐름이고요. 저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도에 보면은요, 완전히 지금 자르는 친문들을 쳐내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평가잖아요. 하위 몇 프로, 20%다. 이 평가인데, 이 평가가 말이죠. 완전히 봉숭아학당 인기 투표로 끝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속칭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다면 평가가 됐죠. 의원들만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당직자들도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좌관들까지도 나서서 평가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완전히 인기 투표식 평가를 통해서 그야말로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평가했다. 예.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인기 투표를 가지고 이재명이가 웃어가면서 0점 받은 사람도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요 얘기가 일파만파로 커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 상황을 여러분께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장동 변호사들이 일제히 순풍을 달고 지금 뛰고 있다. 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이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이제 이 큰 흐름을 보면은요, 임종석이를 이제 왜 쳐냈느냐, 이건 뭐 다 아시잖아요. 자, 임종석이는요, 지금 현재 성동 중로갑에서 2선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걸 갖다가 이제 홍익표한테 넘겨주고 갔고, 홍익표가 나는 험지 나갈래. 그래서 서초울로 옮겼는데, 그 나오는 얘기들을 쭉 종합해 보면 갑자기 서초울로 나오겠다. 이 얘기는요, 2년 후에 있게 되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명분 축적, 당을 위해서 희생했다 이거죠. 헌신했다 이거죠. 요걸 가지고 이제 홍익표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싸우기 위해서 당대는 물론이고 일반 유권자들 대상으로, 그래서 서초울로 갑자기 옮겼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가 이제 빈 자리가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임종석 그런 2선에다가 문재인의 최측근이잖아요. 1호 비서실장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의 핵심 주도 세력은 뭡니까? 86 운동권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권에 다 사실 뭐 대부나 마찬가지예요. 임수경이 평양에 상납한 남자가 임종석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인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정체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경문협 이사장 자리를 가지면서 우리 법원에서 말이죠. 이 북한의 여러 가지 이 포로자, 국군 포로들, 납북자들, 국군 포로 이런 분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돈을 내야 돼. 그런데 지금 한 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임종석이가 그 돈을 꽉 묶어놓고 있어요. 법원에 공탁을 해놓고 못 쓰게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의 비자금 관리 책임자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북한 자금을 지금 딱 수중에 안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임종석이에요. 그리고 임종석의 피는요. 임종석의 피는 친문의 피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피는 불구죽죽한 피가 흐르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게 이제 이 김종석의 실체예요. 이게 요거를 쳐내고 그 자리에 누구를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종석이가 만약에 배지를 달고 당선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친문의 왕자가 된다 이거예요.
친문회가 왕자가 된다는 얘기는 이제 8월 달이면 지금 대표 선거가 나오는데 틀림없이 친문 결집의 종주가, 숙주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비명의 왕자가 돼가지고 친명, 지금 더군다나 이재명이는 지금 재선을 노린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당대표 재선. 그러면 이재명이 붙어야 되는데 이거는 내 눈으로는 봐줄 수 없다 이거죠. 역풍이 일어나더라도 친다 이겁니다. 자, 문재인이가 양산에서요. 3명만 봐달라. 3명, 이름 3명은 거명했다는 거예요. 제가 추론컨대 노영민하고 지금 임종석, 어쨌든 비서실장 했으니까 문재인이도 2명은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누구일 것이냐. 뭐 여러 사람들이 거론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윤영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건 저의 추론입니다. 물론 뭐 전해철이도 있고 박범계도 있고 뭐 고민정인도 있고 다 있지만은 예를 들어 고민정 같은 경우는 최고 있으니까 현직 최고위 더군다나 지금 이제 정청래 다음으로 2등짜리인데 이거 쳐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고민정인은 중간에 또 살살 또 야부성 이 명배청가 또 불러 댔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자, 이런 걸 보면은 제가 보기에 그리고 또 윤영찬은 원칙과 상식에서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윤영찬을 쳐낼 가능성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 2명은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이 비서실장이 1호 아니에요. 상징 1호. 그러니까 이 2명은 비서실장이고 일찍부터 이 2명은 쳐내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 2명 플러스 윤영찬. 윤영찬이도 일찍부터 수박 테러의 대상이 돼가지고 원칙과 상식 이 4인방으로 활동을 했으니까 이 쳐낼 확률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양산에서 3명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해찬이가 임종석을 챙겨라. 임종석을 챙겨서 명문정당의 길을 가라 했는데 임종석이를 잘라낸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는 전직 대통령, 하나는 전직 실세 총리. 그 다음에 이해찬이는 지금 그 김부겸이나 정세균하고는 다르죠. 이낙연은. 이해찬은 자기 조직, 자기 사조직 싱크탱크를 갖다가 이재명이 당 대선하는데 갖다 붙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사실상 제일 큰 보훈 대상자는 이해찬이에요. 그러니까 이해찬이의 당부 부탁까지도 더군다나 이해찬이가 은근슬쩍도 부탁했겠지만은요 공개적으로 나왔어요. 이 임종석 살려라. 공개적인 요구를 했다는 얘기는 비공개적인 요구가 안 통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론의 압박을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를 후원을 받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를 갖다 잘라낸 거예요. 그 정도면 임종석이가 자기의 목을 겨누는 가장 큰 위협 상대다 이렇게 보고 잘라낸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또 그런데 거기에 그럼 누굴 앉혔느냐? 전현희를 앉혔다 이거예요. 전현희를 앉혔는데 전현희는 이재명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내놨어요. 예를 들어서 공익제보자, 그렇죠? 이 법과 관련해서 이거 굉장히 공익제보자, 공익신고, 자의 법적 지위를 갖추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요거 하나만으로도 이 전현희는 자기 편에 서서 자기를 챙겨준 사람이 되는 거죠. 전현희도 문재인이가 우연장까지 줬으니까 전현희도 친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줬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전현희는 자기한테 이로운 그런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법과 관련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런데 말이죠. 죄송합니다. 여기 여론은 조사를 최근에 이제 보면요. 이 펜앤마이크에서 조사했네요. 중동의 이 조사를 중국 성동 갑에 조사를 해보면 지금 이제 당연히 임종석이하고 그 다음에 윤희숙이하고 둘을 붙인 거죠. 윤희숙이가 지금 한 5, 6% 정도, 4, 5% 정도 떨어지지만 그 정도 편차는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 이런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재는 밀려요. 현재는 좀 우리 국민의힘가 살짝 밀리는 거지만 지금 이재명의 공천 학살 그리고 명문 갈등 전쟁 폭발로 인해서 이 여론은 뒤집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해서요. 지금 이제 임종석 그다음에 누구죠? 이 권익위원장 발탁의 배경.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익신고자 주의를 최대한도 늦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 권익위원장 할 때 이 무료 변론,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런 것도 이 권익위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구와 같이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요것도 또 이 전현희가 말이죠. 지금 이재명 편을 들어서 권익위원장 직무를 수행했어요. 여기에 대한 보훈 공천이라는 비판이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하나 이제 관전 포인트는 바로 이제 기동민이 되겠습니다. 기동민이도 지금 전략 공천위로 들어가 있다 합니다. 이 전략 공천위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컷오프 시키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가 지금 어디에서 터지고 있느냐? 기동민은 전략 공천을 넣으면서 컷오프를 지금 시키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똑같이 말이죠. 똑같은 케이스 라임 사건에서 지금 뇌물을 받아먹었다. 이거 아니겠어요? 1억짜리 뇌물하고 뭐 양부 200만 원짜리 기동민 둘 다 부인하고 있죠. 그리고 이 기동민도 재판에 넘어갔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윤영찬 지역구에서 경선을 하게 돼 있는 이수진도 이 비례 이수진 경선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동민이는 컷오프 시키고 이수진이는 잘라내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기동민이는 이 마우스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기동민이 그 친문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수진은 또 이 친명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친명을 살리는 겁니다. 살려서 경선을 붙여. 자, 윤영찬은 하위 10%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경선 붙여봐야 30% 감점을 받으니까 살아날 확률이 거의 없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늬만 경선이지 사실상은 이수진 공천이나 마찬가지다. 더군다나 이제 윤영찬 이 지역구는 민주당이 꽂으면 될 확률이 굉장히 많은 그런 안전빵의 지역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똑같은 라임 사태와 걸려 있는데 기동민은 컷오프, 이수진은 사실상의 공천. 요것도 이중잣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동민과 더군다나요, 이 사람들은요, 이재명, 기동민, 이수진은요, 작년 3월 달에 이거는 정치 탄압이다. 그래서 직무정지를 시키고 당직을 박탈해야 되는데 예외 결정을 내렸어요. 자, 그러니까 똑같이 예외 결정을 받았고, 똑같이 재판에 넘겨줬고, 똑같은 사법 리스크 라임 사태고. 그런데 이렇게 차별적으로 공천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봉숭아학당의 공천, 요렇게 되는 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문제거리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거리 터져서 지금 이제 완전히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은 완전히 이재명 당이 됐다는 겁니다. 친문 제거. 그리고 GT계열과 SK계열도 전부 제거. 그리고 친노와 동교 등의 탈당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완전히 모든 다른 계파는 다 죽이고 이재명 계파만 살아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으로 이제 변신하는데 성공했다. 이런 비아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원조 친노인 이 김종민 논산이잖아요. 이 김종민도 지금 나와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원욱은 이제 SK계인데 이원욱도 이거 뭐 원칙과 상식 사임 여기도 나왔죠. 그 다음에 김영주 국회 부의장도 이 SK계인데 여기도 하위 20%이 자진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GT계는 뭐 당연히 GT 부인인 이재근 여기를 빼버리고 친명계 안규령 뭐 이재명이가 잘생겼어 한 이 안규령 참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친문계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요. 홍영표, 전해철, 윤영찬인데 이 사람들도 이미 하위 20% 통보를 받았고 박광원, 도종환, 노영민은 원외 친명인사와 경선을 앞두고 있고 다만 친명계는 정청래, 소영교, 박찬대인데 김영진, 장경태, 천준호 대거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그리고 김대중의 측근도 비명 행사를 못 벗어났습니다. 왜냐? DJ 청와대에서 제1부속실장을 지냈던 김한정 하위 10%를 받았고요. 그리고 동교동계 서울은 하위 20% 평가. 이것도 이제 탈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박용진, 송갑석 이런 사람들도 대립각을 세웠는데 하위 20%. 자, 그래서 이제는 임종석 컷오프를 계기로 임계점을 넘어섰다. 명문 정당이 아니라 멸문 정당. 자, 그래서요. 또 박영순도 탈당.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홍영표하고 친문 핵심인 전해철 그리고 86세대의 마티경인 이인영 의원의 행보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들이 탈당을 할 경우는 이제 불이 활활 타오른다. 그래서 무소속 연대 탈당한 후에요. 이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에서는요. 이들이 탈당한 후에 무소속 연대를 결성한 뒤에 자신들과 재결합하는 시나리오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완전히 민주당으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돼버린 지금 이제 이 현 민주당 불난집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요, 친문교의 자장격인 사선의 홍영표를 중심으로 해서 집단 갈등, 탈당 가능성이 있고요. 현역 7, 8년가량이 지금 집단 탈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기 투표는 어떻게 했느냐? 이게 말이죠. 0점짜리도 있다. 이 인기 투표는 말이죠. 이게 작년 11월하고 12월에 이 평가를 하게 됐는데요. 총점이 1000점인데 그 중에 하나가
90점짜리 다면평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료평가라고 하는데, 이 동료평가, 다면평가가 상임의 활동, 그 다음에 전반적인 의정활동, 그리고 당에 대한 기여활동, 기여 내용,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개별 의원이 동료의원 20명을 잘라내는 거예요. 인기투표인 거죠. 과거에는 동료의원 전체를 두고서 1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매겼는데, 제일 인기 좋은 사람들 이름을 써내라. 예, 그러니까 제일 이런 이 세 가지 활동 나쁜 사람들 써내는 거죠. 20명을. 그래서 이거는 당의 선수 비율을 고려해서 비례대표에서 2명, 초선 8명, 재선 6명, 3선 이상 4명을 고르게끔 해가지고요.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오는 고득점을, 나오는 의원은 고득점, 적게 언급된 의원은 당연히 낮은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원 평가에는요, 의원들 이외에 보좌진과 당직자도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이 참여한 평가는 60%, 보좌진 당직자는 40%를 반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대평가라서 최하점이 0점은 아니지만 상당히 낮은 점수고, 평가에서 20% 의원 중에는 상당수가 다면평가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요, 다면평가와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계파 밀어주기로 변질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요. 이 다면평가라고 하는 미명하에 진행된 이런 친한 동료 이름 적기에서 친명계가 똘똘 뭉쳐서 자기 계파를 밀어준 데 반해서 비명계는 손해를 보는 구조로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낮은 친명회는 아예 다른 친명을 찾아가서 서로 이름을 적자고 품앗이를 하는 경우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면평가를 가지고서요,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옹호하지 않은 의원들이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더군다나 이거는요, 김성환 의원 인정이 간사까지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왜? 9월 말에 체포동의안 처리가 있었는데 평가가 11월에 있어갖고 그게 그대로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예, 자기도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파장이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꼭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월요일, 화요일 날 이재명이가 연이틀 재판에 나왔어요.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보도를 해드렸지만은요, 지금 이제 이 재판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자, 그러니까 이제 위증교사, 월요일 날은 위증교사 사건, 그리고 이제 어제 화요일 날은 대장동 재판과 관련된 사건, 요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는 본래 의총에는 나오지 않을 거다, 그리고 안 간다 라고 발표까지 했다가 지금 느닷없이 온 거예요. 와서는 이재명이가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안 했어. 할 말이 있나요? 예. 자, 그렇게 된 건데요. 자, 그래서 이 재판 위중교사, 이 공범이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김진성이라고 하는 위중을 한 사람이 재판장에서 폭로한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조금 뒤늦게 보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마디로 그날 재판도 이재명의 망신, 그리고 그 위증교사, 요 재판장 김동연인데, 김동연도 제가 눈치만 따끔하게 보는 사람이다. 전에 이제 이 김명수일 때는 완전히 김명수 편에서, 진보 좌파의 편에서 재판을 운영해 왔다면, 지금은 이제 좋게 얘기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경향성으로 본다면 이제는 조희대 대법원장 편에 서서 조금은 반명 쪽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반명이라기보다도 법에 따라서 이제 조금 충실하게 재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로 이제 이번에 이제 여기에서 말이죠, 지금 보도를 보면은 지금 녹취록을 검찰에서 제출했다는 겁니다. 이 녹취록이 녹취록은 뭐 빼도 박도 못해요. 예. 이 녹취록,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 이거 전부, 예를 들어서 녹내, 이거 전부 다 녹음 파일, 여기서 걸려드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런 것처럼 녹취록을 제시했는데, 이 녹취록을 보면요, 2018년도 12월 22일 날, 이 김인섭이한테, 김진성이한테 김인섭 근황을 묻는 녹취록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는, 이게 핵심은요, 이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는 이 국토부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안 그러면 안 해주면 징계를 한다. 요거는 이제 공직선거법원에 허위사실, 요걸로 걸려있고, 대장동 본류재판에서 이제 배임형으로 걸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증교사에서는 위증교사로 걸려있어요. 이것도 이제 공직선거법하고 같이 맞물려 걸리는 거죠. 예. 자, 그래서 핵심은 김인섭이를 내가 모른다. 2010년도 성남시장 선거할 때만 연락 좀 했을 뿐이고 그 이후는 안 했다. 그래서
안 했다.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특혜를 준 것은 국토부 압박 때문이었다. 예, 이 김인섭의 노비가 아니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범죄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요거가 이 녹취를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자, 뭐라고 했냐면은, 당시 증인이, 그러니까 이제 이 김진성이가 한국식품연구원 관련 개발 사업을 김인섭이한테 줬잖아요. 이렇게 이재명한테 녹취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기억난다 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기억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식품연구원은 그 개발 사업 김인섭이한테 주기로 했잖아요. 딱 그러니까 기억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검사가 물으니까 맞다라고 대답해요. 예. 그리고 이 김인섭이가 백현동 사업에 관여한 것을 이재명이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어떠냐? 그러니까 김진성이가 맞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요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2015년도 4월에요. 김인섭이가 다른 형사사건으로 체포가 됩니다. 백현동 사건 말고서. 다른 사건으로 2015년 4월에 체포가 돼서 구속이 돼요. 자, 그럴 때 정진상이가 또 전화를 해 오는 겁니다. 김진성이한테. 백현동 사업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 자, 그러니까, 이 검사가 이 김진성이한테 이재명이하고 정진상이가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김인섭이를 밀어주기로 이야기가 됐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네, 그래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이재명은 그날, 어제 이제 재판에서요. 10여 분간 위중 교사 혐의를 완전히 부인했어요. 그래서 녹취 내용이 제시됐겠지만은 이 김인섭에게, 김진성에게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 안 본 것을 봤다고 할 필요는 없다. 들은 걸 들었다라고 해달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고, 그게 그런 얘기를 12번이나 했는데, 위증을 요청했다는 것은 녹취록 이런 명확한 증거에 반하는 기소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이요. 위증을 시인하는 김진성의 증언과는 전혀 다르다. 녹취록을 보면 김 씨가 기억 안 난다고 하니까 이재명이는 뜻대로 증언을 받을 수 있겠다, 받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김 씨에게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까지 말한다. 녹취록이에요. 그냥 들었다고 해주면 되는 거잖아. 이런 녹취록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검찰 주장은 녹취 파일 전체를 읽어보면 이재명이가 사실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것인지 허위로 증언해달라는 것인지 상식 있는 사람이면 충분히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재명은 재판 말미에 말이죠. 이 총선 때문에 재판을 받기 어려우니 좀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했지만은요. 김동현 부장판사가 다음 재판은 3월 18일, 4월 1일에 열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변호인이 또다시 4월 1일이요? 그러면서 늦춰달라 얘기하니까 재판부가 피고인 선고를 고려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또 변호인이 다시 선거운동 기간은 2주로 길지 않다. 그러면서 비워달라라고 했지만요. 김 부장판사는 증인 신문은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도 가능하다. 예. 그래서 그대로 재판은 강행한다. 자, 그런데 이때 아주 특이한 돌출 행동을 벌입니다. 이렇게 일정을 조율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차례 직접 양손을 모으고 기도하듯이 모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동현이가 피고인 사정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다음 재판은 3월 18일, 4월 1일에 예정대로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날 이 재판은요, 지금 완전히 이재명의 실패, 예, 그리고 망신으로 끝났다. 예, 그래서 이재명의 이 위중 교사와 관련해서는 이거 반드시 죄질도 나쁘다. 그죠? 그 증거인멸 우려는 있는 거죠. 항상 입 맞추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법정 구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